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10월 7일 오전 8시 9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62,722달러입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 21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21선에서 이틀 동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태 이후 이렇게 세 번의 저항이 있었죠. 21선에서 세 번의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은 21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미 CME 차트는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주봉 시작을 했고요. 주봉 20주 EMA 일봉 21선 위에서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걱정했었던 라인인 이 두 개의 라인이 일단 다 뚫렸네요. 네. 일단 여기 뚫는 게 중요했고요. 121선과 61선이 겹쳐져 있는 61,4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위에 있는 21선 위에서 마감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결국 오늘 무난히 21선 위에서 그래도 일봉 종가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한 이 조정부는 어쩌면 꽤나 단기간에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 부분 열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이제 각종 이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조금 잘 나와야겠지만, 실업률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달은 지표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죠. 네, 실업률 자체도 통계 조작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 통계 마사지를 하고 있다, 통계 수치 그런 얘기도 들려오곤 하는데, 어쨌든 대선 이후가 문제지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 강력한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관점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만약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겠지만, 사실상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의 중단은 잘 지켜냈고요. 결과적으로 이 채널의 중단은 잘 지켜냈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201선 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하락 채널의 중단은 지금 뚫었죠. 동시에 이 상승 채널의 중단 또한 잘 지켜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채널의 중단 또한 아주 잘 지켜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정확히 콕 찍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저항 레벨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정확히 이 채널의 중단 영역이 되겠죠. 네, 기존의 지지 라인 역할을 했었던, 이 채널의 중단이 또 이제 새로운 저항으로서 작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받고, 지금 쿡 꺼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때는 거의 10일 동안 계속해서 채널 중단에서 캔들 꼬리가 말아 올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채널 상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위 채널에 조금 중단을 뚫어야 되는 과제가 조금 남아있죠. 여기 일단 뚫어내야지 조금 상단까지 조금 볼 수 있는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63,300달러, 여기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15분봉, 30분봉의 하락 다이버전에서 크게 나오게 되면 충분히 단기 숏 해칭도 걸어볼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하죠.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주요 이평선 위에서 차트가 마감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꼬리로 결국 채널 중앙을 정확히 테스트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에.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속 채널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만 지켜내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60주 EMA. 하지만 가속 채널에서 결국 반등에 성공했다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상방 돌파의 가능성은 여전히 꽤나 높은 가능성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채널 관점으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평선은 지금 현재 완전히 정배열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정배열 구간은 무려 꽤 오랜만이에요. 이 정도 정배열이 일어난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배열 구간이 깨졌던 게 지난 6월 23일이었으니까 벌써 거의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아주 좋다. 네. 어쩌면 그 이스라엘 악재가 이 정도 조정선에서 끝났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악재가 이 정도 조정을 맞고 끝났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이때 이스라엘 사태 터졌을 때 하락 국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일만 터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악재는 차트에 조금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나 정유 시설, 조금 더 이제 오버치자면 핵 시설을 만약에 공습한다고 이 지랄을 떨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좀 어르고 달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도 편들어주면서 어르고 달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도 겉으로는 이란 욕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 뒤를 보게 되면 이란의 경제 제재 같은 거 상당 부분 해제해 준 게 지금 바이든 정부 체제죠. 네. 그 덕분에 우리은행에서 이란에 줘야 될 석유 자금이, 석유 대금이죠. 석유 그 입찰 대금이 뒤늦게 송금되면서 해프닝도 조금 생기고 했죠. 네. 우리은행 간부급
지금 횡령을 몇 천억 해먹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양쪽이 지금 떡을 주고 좀만 참아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한테는 우리 무조건 너네 편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란한테는 경제 제재 풀어주면서 또 달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대선 이후에는 모든 게 또 이제 불확실해진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어쩌면 정말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큰 수익 벌 수 있는 날은 뭐 기껏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제 지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수를 평소보다도 더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쩌면 바나나 존이 나오기 전 마지막 저점 구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이런 게 하나 보이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 되돌림 레벨이 이제 786이 나왔거든요. 이제 786이 나왔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상승 패턴 하나가 이제 보이긴 하죠. 보통 이제 피보나치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1.27 또는 1.414 패턴까지 올라가는 게 정설인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올려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올려놨던가 아마 그래서 이게 하모닉 패턴 중에 나비 패턴인가요? 아마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게 지금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최대 77,000에서 81,000달러까지 이렇게 완성시킬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패턴 관점에서 피보나치 패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이런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피보나치 또 중첩 구간 한번 조금 챙겨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당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반등 구간이 있죠. 이렇게 하나 당겨보게 되면 중첩 레벨이 하나 보이긴 하죠. 중첩 레벨이 하나 보이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첩 레벨처럼 하나 세팅이 되긴 하는데 여기거든요. 88,800달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은 여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75,000달러네요. 여기 두 개가 피보나치 중첩 레벨로 일단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패턴 값을 완성하게 되면 대략 8만 달러 초반 또는 7만 달러, 7만 5천 달러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일단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거든요. 뭐 이런 관점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여기까지 그냥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뚫리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거 이후에는 이제 조정이 조금 크게 오겠죠. 이거 이후에는 아마 조정이 크게 오겠지만 어쨌든 이 구조가 돌파되는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나름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는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채널 상단을 테스트하는 아니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이나 아니면 대략 7만 달러 부근 여기죠. 여기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조금 위겠네요. 여기 정도를 테스트하는 7만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만 달러 부분을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제 대선 시기에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봉으로 음봉이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아마도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크게 뜨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뭐 큰 조정이 나올지 시차를 두고 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테스트 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돌파할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저희 암호화폐 진영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게리 겐슬러가 살아남는 게 저희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겐슬러가 잘리는 건 100%인 것 같고요. 그죠? 겐슬러는 무조건 잘리겠죠. 두 번째 트럼프 아들 레미가 지금 디파이에 미쳐있다는 얘기죠. 디파이 섹터는 암호화폐 섹터 중에서 가장 이른바 유동성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내년까지 이어지는 막바지 정말 큰 불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격 두 개는 조금 체크를 해두세요. 75K하고 대략 한 81K 부분 되네요. 88,800달러 정도입니다. 88,800달러 여기 두 개는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또는 12월에 만약에 장이 마무리되게 되면 어쩌면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조금 상당 부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고점이 11월에 나오고 그죠? 보통 이제 토탈 차트의 고점은 비트코인 고점에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토탈이나 토탈2나 토탈3는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알트장이 이어지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케이스 전형적인 이제 언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나요? 2021년 4분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운 좋게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내년 3월이나 혹은 내년 10월, 11월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도 분명히 열릴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대부분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은 좀 해리스 쪽에 많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부금을 준 뭐 회사 성격만 비교하더라도 대부분의 나스닥 빅테크
섹터들은 대부분 해리스 쪽에 좀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고, 반대로 좀 전통 산업 분야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석유 관련 산업들은 아무래도 좀 트럼프 쪽으로 많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좀 전통 산업보다는 신산업이 조금 더 가까우긴 한데 정치적 입장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 이 암호화폐 진영을 바라보는, 뭐 해리스가 이번에 뭐 암호화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 정책 기반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건 믿지 마세요. 원래 선거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4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지,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암호화폐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뭐 누군가는 뭐 대통령 누가 되든 떡상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 암호화폐 진영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질, 특히 알트코인들은 특히나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무조건 트럼프가 돼야 돼요. 트럼프가 돼야 돼요. 바꿔 말하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약간 이제 빅테크 쪽은 장이 약간 죽으면서 오히려 그쪽 자금이 전부 다 암호화폐 진영으로 쏠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그동안 유동성을 아무래도 뭐 AI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종목들과 암호화폐 진영이 조금 나눠 먹었다면 유동성을,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유일하게 암호화폐 진영만 좀 나스닥 종목 쪽에서 뜰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단기 상황은 너무나도 좋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채널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보다는 채널 상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7대3 정도로 높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만 보시더라도 OTC 물량이 상당 부분 지금 감소 추세로 이제 이미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물량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물량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난 언제였죠? 지난 9월에 작성했던 이제 고점에서 작성했던 OTC 밸런스가 대략 41만 4천 개거든요. 다시 한번 41만 4천 개가 아니라 41만 4천 개 맞나? 41만 4천 개 맞네요. 41만 4천 개였고 지난 2021년 고점에서 나왔던 OTC 밸런스 최고치가 대략 50만 개거든요. 그러면 10만 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약간 악재 신호로 해석하는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기사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뭐 코인뉴스에 대놓고 그런 기사가 뜨던데,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지금 OTC 그 환경 자체가 이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왜냐하면 OTC 물량에서 거의 대부분 ETF에서 이른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 매수벽과 매도벽을 채워주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 MM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 물량을 OTC 거래소에서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당연히. 일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00개를 긁게 되면 바로 윗꼬리가 생겨버린다고요. 하지만 OTC 거래소에서 입찰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시세 조작의 의혹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되게 적은 물량입니다. 충분히 한 100만 개 이상 정도까지는 OTC 규모가 커져야 될 필요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작 지금 물량이 40만 개고, 근데 그걸 30일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점점점 매수세가 살아남으로써 변동성이 하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어차피 거래소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즉 ETF가 통과된 이래로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물량이 최소 40만 개 이상입니다. 최소 40만 개 이상. 그 중에 일부는 OTC 물량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죽었다라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하나의 불안 요소를 찾자면 이제 요건데, 지금 올드홀더들의 매도세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나마 불안 요소예요. 여기 구간인데, 확실히 OTC가 올드홀더의 매도세가 시작되었고, 만약에 이 정도로 진해진다면 어쩌면 이제 고점 신호, 중단기 고점이 되겠죠. 장기 고점보다는 고점 신호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매매를 가장 잘하는 부류거든요. 이때 ETF 통과될 때 셀더 뉴스했고요. 이 부류는 되게 매매를 잘합니다. 기본 10년 이상 이 바닥에서 굴렀던 양반들이라 매매를 제일 잘해요. 이 시장의 생태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1억 넘어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조금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히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때처럼 거의 이때까지 이어졌죠. 5월까지.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5월까지 이어졌던 흐름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길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길어지는 패턴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도 올 연말에 어쩌면 잠깐 시장을 떠나야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알트코인의 미래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절대 이대로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사 뭐 8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주봉 종가로 설사 조정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6만 달러가 깨지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7개월 동안 매수된 비트코인의 평단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세력의 평단가죠. 네. 아마도 6만 달러를 주봉 종가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계속될 거라는 건 조금 저는 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설사 뭐 큰 조정이죠. 8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꽤나 큰 조정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존버할 만한 가치는 있다. 네. 대신 평단이 6만 달러 부근에서 산 비트코인은 팔아야겠죠. 네. 그다음 이제 선물 시장도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펀딩비가 약간 올라오는 기미는 있지만 이때와 같은 수준으로 펀딩비가 과열되는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지난 대략 6만 6천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까지 하락은 어떤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과열돼서 혹은 어떤 이 시장의 구조에서 나타난 원인에서 기인한 하락이기보다는 그냥 뉴스 한 줄로 일어난 하락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하락의 경우에는 또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저번에 엔캐리 트레이딩, 그 다음에 실업률로 인한 지표 발표로 인한 하락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냈던 것과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시장의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하락, 뭐 대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떨어진다거나 특정 지역에서 뭐 거래소 금지나 채굴 금지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장기간에 이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닥친다면 어떠한 구조적인 하락 속에서 꽤나 긴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이런 단발성 이벤트로 인한 하락은 생각보다는 또 빠르게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도 6만 6천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 PPI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올릴 명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죠? 올릴 명분이라는 게 있죠. 네. 대표적으로 CPI는 발표 날. 네. 그래서 빠르면 저는 이번 주에라도 여기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에라도 여기 돌파가 가능하다. 자, 오늘 방송은 조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녹화 플랫폼을 조금 바꿔봤는데 음질이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네, 좀 빨리 불꽃 같은 상승장이 나오면서 바나나 존으로 들어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